기본 문법 두 번째 파트 9번서부터 12번까지 시작합니다. 전에도 설명했지만, 자, 9번서부터 12번까지는 고등부 내신 주관식 서술형에 다수로 나오는 패턴들을 정리해놨어요. 여러분들은 그냥 암기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독해하실 때 자의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내신다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이 돼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신에 나온다 그러면 보통 이 테두리 내에서의 어순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단어들만 싹싹 집어넣고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9번 들어갑니다. 9번 같은 경우는 가목적어, 진목적어, 어순이라고 나와 있는데, 영어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이 몇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긴 주어를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1 때부터 배우는 패턴 중에 하나가 앞에 주어가 길어질만 하면 어디로 보내죠? 뒤로 보내죠. 그리고 그 주어가 있던 자리에 it를 써주고, 그래서 가주어, 그래서 뒤로 간 주어를 진주어. 목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 목적어도 길어질만 하면 뒤로 보내버려요. 그래서 있던 자리에 it를 대신에 써주고, 그리고 뒤로 간 진목적어를 투부정사, 동명사, 대절 해서 진목적어, 이틀을 가목적어 이렇게 지칭을 해줘요. 그런데 가목적어, 진목적어는 항상 나오는 게 아니라 앞에 주어진 단어 make, think, believe, find, consider 이런 동사들이 나왔을 때만 가목적어, 진목적어로 문장을 바꿔줘요. 다른 동사들이 나오면 이렇게 바꿔줄 수 없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특수 구문인데, 그리고 얘는 오형식 구문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순을 암기해놔야 돼요. 이게 내신에 나오면 무조건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영작으로 나와요. 무조건 영작. 그러면 이 어순을 모르고 있다 그러면 절대로 영작을 못하겠죠.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 다음 10번 볼게요. 자,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정법인데, 지금 여기서 제가 이게 기술해 놓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영어 문법에서 보는 가정법에 80%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가정법은 우리가 뭐 독해를 할 때 물론 필요하긴 한데 이게 철저하게 내신용이라 80%예요. 모든 가정법에. 그리고 나머지 20%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법적을 통해서 배울 때 그 20%는 우리가 그냥 채워놓으면 되는 거니까 문제될 건 없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기본 개념과 그 다음에 가정법의 기본 어순 그리고 특수구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주로 얘네들이 내신에 나와요. 그래서 가정법의 기본 개념 보면 현재 사실을 가정해주고 싶으면 가정법 과거로 쓰면 되고요. 과거 사실을 가정해주고 싶으면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는 과거, 과거는 과거 완료.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쉽죠? 그리고 가정법 같은 경우는 가정법 과거, 과거 완료, 혼합가정법 요 세 개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어순들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그리고 가정법 과거에서 주의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어에 상관없이 비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뭐가 나온다는 거, 이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우리 주절에 보면 조동사의 과거형들이 쭉 나오죠. 그랬을 때, 영어에서 나오고 있는 모든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오는 게 아니라, 현대 영어에서는 조동사 과거형이 should는 좀 빼줘요. 알겠습니까? 얘는 뭐, 다른 특별한 용법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이제. 쉬운 정도는 빼주시고. 나머지 것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암기하시면 되는데, 우리 혼합가정법 봐요. 혼합가정법 보면, 입술에 보면, had PP 형태가 들어가 있죠. 그럼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 주절에 보니까 조동사의 과거인 다음에 동사 원형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가정법 과거.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와 과거가 합쳐졌다 그래서 혼합가정법이라고 지칭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신 대비할 때 혼합가정법이 시험 범위에 있다? 그럼 무조건 나와요. 아시죠? 반드시 암기하시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이렇게 if가 생략이 되면 주어 동사 위치들이 이렇게 바뀌어요. 알겠습니까? 그럼 밑에 봅시다. 무엇이 없다면 없었더라면, 얘도 그냥 아닥하고 그냥 암기해버리면 되는데, without buffer. 가정법 과거일 때는, if we wanna for, were not for. 가정법 과거 완료일 때는, if we had not been for, had not been for. 그런데, 괄호 봐요. if가 생략이 되면,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니까, were not for.
밑에 보면 if가 생략이 되면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니까 이렇게 heading not before. 됐죠? 그래서 이 원리만 알고 있다 그러면 if we wanna for 그다음 were not for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그다음 if we had not been for 그다음에 had not been for도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내신에 다수로 출제됩니다. 암기하지 않으면 몰라요. 그리고 자 밑에 11번 봅시다. 중요 도치구문. 자 이거는 영어 시험의 종류에 상관없이 문법 문제나 어법 문제가 그 영어 공인 시험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무조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영어 문장을 해석할 때 제일 먼저 해석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어죠. 그래서 도치 구문이라고 하는 건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동사 주어가 되는데 주어의 위치를 판단하기 위해선 이렇게 특수한 구문들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주어의 위치를 판단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가 얘 해석할 때 얘부터 먼저 해석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어 위치 때문에. 그래서 부정어나 only를 시작하면 이렇게 세 가지 구문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비동사 넣으면 비동사 플러스 주어. 그 다음 자 조동사가 나와 있으면 그 문장상에 조동사를 쓰면 되는데 조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do, does, did 동사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순이 나오는 거고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가 되면 또 이런 어순이 나오는 거고요. 알겠습니까? 얘는 무조건 암기 정말 중요한 구문이에요. 그리고 잘 봐요. 12번 보면 중요 구문도 쭉 나와 있는데 날의 until be 구문 나와 있죠. 얘는 해석이 자 B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그래서 날의 until B 구문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게 이 해석 자체를 모르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일단은 B 하고 나서 비로소 이렇게 해석되는 게 우리가 뭐 영어 문장에서 80% 나머지 20%는 A 하지 않다 B 할 때까지 이렇게 해석이 돼요. 나머지 20%는 됐죠? 그 나머지 80% 했을 때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해석이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전혀 해석을 못하는 암기하세요. 그리고 얘가 내신용으로 이렇게 문장 전환하라고 나와요. 이게 두 개의 문장으로. 그랬을 때 it is나 was 나와 있고 이렇게 that 나와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강조 구문이에요. 이때 강조 구문.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B와 A 위치 잘 보고요. 그 다음 보면 not until에서 얘는 부정어예요. 부정어로 시작하고요. 그래서 내가 여기 A에 어순변화라고 돼 있죠. 이 어순변화는 뭐야? 우리 위에서 배웠듯이 부정어로 시작하는 거 세 개의 어순이 나온다 그랬죠. 그 어순변화는 바로 이 어순변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not until로 시작되어 있으면 자 위에서 배운 부정어로 시작하는 자 시작해서 세 개의 어순이 나오는 그 문법과 얘는 같이 합쳐진 거예요. 졸라 중요하죠. 됐습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고 수업 시간에 예문을 통해서 또 우리 많이 연습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어순들은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 보면 전치사 다음에 동명사가 나와서 하나의 덩어리 표현이 되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암기를 하면 우리가 해석할 때 너무나 쉬운데 암기 안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내가 여기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자, 얘도 그냥 아닥하고 암기하면 돼요. 8 플러스 ing, in ing, 오늘은 upon ing 해서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특히 이 둘, my ing, in ing 같은 경우는 너무나 자주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 더 추가시켜야 될 거. of 다음에 이렇게 ing 나와요. 동명사가 나오면 자, 얘는 해석을 어떻게 하냐면 뭐 하는 이라고 해석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앞에 명사가 나올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끊고요. ing 하는 명사, ing 하는 명사, ing 하는 명사. 알겠습니까? 얘도 많이 나와요. 이게 지금 기본이 자 버전 3인데 버전 4에는 얘가 반드시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암기해 두시고 ing 그래서 ing 하는 명사, ing 하는 명사. 알겠습니까? 그리고 저 밑에 자 더 비교급 A, 더 비교급 B. 우리는 앞글자만 떠서 더 B 구문이라고 하는데 A 하면 할수록 더 모호한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석이 해석을 암기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우리가 지문 독해를,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이 구문을 만나면 여러분들이 반갑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구문은요, 무조건 그 문장상에서 두 가지 역할을 해줘요. 첫 번째는 뭐예요? 주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면 반갑다 그래야죠. 이거 주제문이니까. 그런데 얘가 주제문이 아닐 거라 그러면 주제문을 부연 설명해주는 역할을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문 독해할 때, 문제 풀 때 이 더블더블 구문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읽고 해석해 줘야 돼요. 주제문이든 아니면 주제문에 부연 설명을 하는 기능이든 간에. 그리고 얘가 내신에 나오면 여지 없어요. 그냥 영작이에요. 아닥하고 해당 문제만 암기하시면 게임 끝납니다. 고민할 필요도 없어요. 영작이에요. 영작. 아셨죠? 밑으로 내려가서 얘도 그냥 덩어리 표현이에요. 뭐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have difficulty, trouble, a hard time, a tough time, in ing. 전세 in은 잘 안 나와요. 그리고 이거에 대한 목적으로서 이렇게 동명사가 나온다는 거. 내가 별표시 해놨죠. 얘가 중요한 거예요, 얘가. 됐습니까? 뭐 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됐죠? 자, 그 다음. 자, 이 표현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저희 지금 이 버전에서 새로 들어간 거예요. 보면, 자, have no choice나 option, 선택이라는 뜻이에요. but plus 투부정사, 뭐 할 수밖에 없다, 뭐 해야만 하다라고 해석이 되는데, 자, 중요한 건 여기 but 나와 있죠. but 같은 경우는 여기서 전치사로 쓰였고요. 그러나 의미 아니에요. 전치사로 쓰이면 뭐를 제외하고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문을 그냥 냅다리 암기하지 말고 한번 우리 직역 한번 해보죠. 투 부정사를 제외하고는 초이스나 옵션, 선택이 없다. 그러니까 투 부정사를 제외하고는 선택권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 해야 돼요? 투 부정사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동사 할 수밖에 없다. 동사 해야만 하는데 이 뜻이 나오는 거예요. 밑에 구문도 볼까요? 뻔 나와 있죠. 전치사예요. 동사의 원형을 제외하고는 선택할 수 없다. 동사의 원형을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동사 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헬프 동사 나와 있죠. 자, 여기서 헬프 동사 같은 경우는 밑에 적을게요. 얘는 뭐하고 똑같냐면 avoid 동사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해석해보면 ing를 피할 수 없다. ing를 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ing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구문이 합쳐서 can help out 플러스 동사 원형. 됐습니까? 잠깐만 지울게요. 그런데 아까 벗이 전치사로 쓰였다 그랬죠. 얘도 마찬가지로 벗. 우리 보통 전치사 다음에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는데 벗 같은 경우는 전치사로 쓰이면 물론 뒤에 명사, 동명사가 나오긴 해요. 동명사가 나오는 경우 뭐 극히 드물긴 한데 여튼 명사 나오고. 근데 특이하게 전치사로 쓰이면 자, 우리가 눈에 보듯이 이렇게 투부정사가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동사의 원형이 목적으로 올 수도 있고, 그 밑에 보면 또 동사 원형이 이렇게 목적 왔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별 표시 해놨지만 얘네들이 어법 문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헬프 동사 같은 경우는 어보이드로 바꿀 수 있다고 그랬죠. 어보이드 다음에 목적으로서 주로 나오는 게 동명사예요. 그래서 얘도 ing, 동명사. 이도 중요한 거예요. 알겠습니까? 해석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치사 벗 다음에 목적으로 투부정사가 오느냐, 동명사가 오느냐, 동사 원형이 오느냐, 그리고 help 동사 다음에 목적으로서 동명사가 오느냐, 이것도 어법적으로 중요합니다. 반드시 암기하세요. 내신에 나오면 반드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거, 자, 오형식 구문인데, 오형식 구문 같은 경우는, 자, 해석 써놨죠. 목적의 동사도 투부정사 하기를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에 동사들이 오형식 구문에 쓰인 모든 타동사들이 나오고, 그 다음 목적어 나오고, 투부정사 이 자리에 이렇게 투부정사 나온다는 게 이제 어법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서 목적어에게 자 동사 하다, 투부정사 하기를 투부정사 하는 것을, 그러니까 코스 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에게 야기시키다, 투부정사 하기를, allow 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에게 허락하다, 투부정사 하기를, 그리고 increase 동사 잘 나오는데 목적어에게 격려하다, 투부정사 하기를, urge 동사 같은 경우는 목적어에게 촉구하다, 투부정사 하기를. 됐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연습해 주셔야 되고, 보통 우리가 끊어읽기 할 땐 이렇게 투부정사 앞에서 끊는 걸 저는 강추해요. 그리고 이렇게 목적 보호 자리에 이런 식의 동사들이 나왔을 때 목적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가 나온다는 이 어법 문제는 아주 끊임없이 나와요. 끊임없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 이런 어법 문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이거를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다가 독해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면 이런 어법 문제는 직관적으로 풀리게 돼요. 그리고 직관적으로 풀어야 되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9번서부터 12번까지, 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제가 간단히 설명했는데, 좀 길 수는 있지만, 뭐 이거 반복해서 들을 거 아니잖아요. 뭐 기껏 들어봐야 한 번, 두 번 정도 듣고,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암기할 거니까. 됐죠? 그러면 여기서 끝마칠게요.